자, 시작합니다. 92쪽. 지난번에 이제 색하고 수 이야기를 했죠. 색, 온, 수, 온 이렇게 이제 우리 교리 시간에는 이야기하라는데 색온만 이야기하더라도 엄청나게 요즘 과학적 도구를 이야기하면 광설이죠. 우리가 지금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색온 하면 이제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해서 의 빼고 의금 빼고 안이비설신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사람의 감각기관이 왜 안이비설신으로 발달했는가? 우리 계속 자주 이야기했지만 안은 어떤 경향으로 발달했고 이 귀는 어떤 경향으로 발달했고 코는 어떤 경향으로 발달했고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은 내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걸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생명 활동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게 생명 활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명행할 때 행 있죠. 행할 행자 쓴 이 쌍카라라는 것이 심리 안에서는 의지라는 말로 표현되지만은 생명 활동에 있어요. 생명 활동. 생명 활동. 그러니까 이 생명 활동 안에는 생존을 위한 생명 활동이 있겠죠. 그죠? 생존을 위한. 그래서 아니비설 신이라는 것이 생명 활동을 해서 형성되는데 그것이 생존에 필요한 방식대로 강화되어 왔겠지. 뭐 이야기하자면 또 하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되는데 지난번에 그냥 우리는 짧게 감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수 했을 때 수라는 것도 느낌. 일반 우리 생명체에는 다 감수작용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수작용이 있겠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은 곤충들은 더듬이로 날아다니는 박쥐는 음파, 초음파 그죠? 그래서 음파를 발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뭐 개만 하더라도 눈은 우리보다 뚜렷하지 못하지만 귀는 굉장히 발달해 있고 후학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환경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 색온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감수, 즉 감각기관에 의한 감수작용, 느낌은 전혀 다른데 동일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가져봤어요? 두려운 느낌, 공포스러움, 그 느낌 가져봤어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봤다고? 두려움, 공포 이런 거는 그 어디 옛날에 깜깜한 데 가가지고 왜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귀신 나고 하는 거 말고 근데 공포나 두려움 누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어. 공포나 두려움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습득을 했을까? 이미 공포나 두려움은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후천적으로 습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그죠? 우리가 접근 회피했을 때 왜 접근하고 왜 회피하느냐니까 생존 때문에 그런다고. 생존에 접근하고 접근할 때 여러분 접근할 때 두렵겠어요? 확 달라들까요? 확 달라들수록 미련이요, 민물이요. 우리 낚시 가면은 미끼 한다고 낚시꾼들 한다고 잡아먹냐고 걔들도 간 보는 거지 살짝 살짝.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접근 회피도 실은 거기에서 안절부절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뭐냐면 생존의 세계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생명체마다 다 있지. 감수라고 느낌, 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수작용 안에는 저 근처 보면은 공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하잖아요. 거기서 반야신경에 나는 무유공포라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고 당연히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서 살아 있으면서 오감으로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감소작용, 즉 접근과 회피가 있어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라는 게 있겠죠.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있어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굉장히 독단적이라 그랬죠. 기호에 따라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거 독단적이라고 했을 때는 판단의 자료가 나한테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타자하고 공유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타자하고 공유될 수가 없는 게 느낌입니다. 아니 병원에 가면 아프면은 의사가 물어보잖아. 어느 정도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은 80 아파요, 70 아파요. 100의 기준을 내가 안 경험했는데 80 아프고 70 아프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도 의사가 그래 물으면은 막 70 해야 될 것 같고 80 해야 될 것 같고 100을 경험 안 해봤는데 70, 80을 내가 어떻게 정해? 그런데도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감각 내용의 자료는 참 뭐냐면 애매모호하고 기준점도 없고 그게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 십수년 전에 독감 걸려 아파트 그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나죠. 되게 아팠다고 기억나잖아. 10년 전에 나한테 배운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애매모호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이고 주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의 자료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색 온에서 쌓였다 그러잖아. 색도 쌓이겠지. 쌓였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색의 요즘 이제 유전학이 발달했으니까 유전자 정보가 쌓여 있다. 유전자 정보가 기억돼 있는 거지. 우리 유전자 안에. 그래서 단백질에 보관되어 있단 말이야. 생명의 정보가. 마찬가지로 느낌도 보관되겠죠. 그죠? 느낌도. 왜냐하면 그게 생전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픈 거는 기억나야 다음에 또 그와 같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되니까 아프면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음 주에 그게 생존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 그래서 기억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야. 그래서 기억의 자료가 애매모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거, 주관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전거를 10년 전에 탔는데 지금 탈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세고는요, 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기억하는 장면들이 많고요. 수오는 내가 주관적으로 기억을 하죠. 주관적으로. 그래서 실은 촉하고 난 다음에 수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최초의 마음에서의 정보는 수의 정보가 최초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논문 발표하듯이 하면은 더 좋겠으나 우리끼리 그럴 내용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막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어서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상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92쪽 맨 아래 단락에 사람은 인식으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했는데 인식이라고 뭐냐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온당하지 못해요. 번역하려면은 철학적 용어로 쓴다면 표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표상이라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 언어로는 관념, 이미지. 관념은 조금 더 사유 쪽에 더 나아간 언어 표현 같으면은 이미지. 표상이라고 했을 때 느낌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모습이 잡혔잖아. 지금 이 한자 그대로 생각상자가 마음의 모습이 잡혔다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느낌 다음에 좀 더 구체적 정보로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구체적 정보.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느낌이라는 애매모호한 정보가 구체적 정보의 상으로 표상 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됩니다. 걔는 누구 발자국 소리만 알면 돼. 주인하고 도둑놈. 근데 도둑놈 발자국 소리야 주인 발자국 소리 말고는 다 낯설지. 그러니까 주인 발자국 소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귀로 듣든 몰랐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낯선 발자국 오면은 좀 엉망된단 말이야. 왜 낯선 자가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느냐 라고 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실은 좀 수월하지. 주인한테 꼬리 흔들면 되고 주인 소리만 알아보면 되고 낯선 소리 구분해내면 되는 정도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사람이 그런 정도의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개가 됩니다. 개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사람의 표상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고 아유 오늘 화장 잘 됐네 라는 것은 그 전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화장 잘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닌가 봐.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억이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좀 더 구체화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의 정보든 상의 정보든 간에, 즉 감수의 내용이든 이미지의 내용이든 기억이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온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 우리는 독단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애매모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 기억돼. 그것은 주관적이야. 내 주관의 기억이야.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우리 동네하고 내 동생이 어릴 때 기억하는 동네는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그거 왜 다르냐니까 그것이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모습은 같죠, 그죠? 느낌이 달라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그래서 느낌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아요. 느낌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은데 느낌이 애매모호해서 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아니고 느낌이 상처럼 구체적인 것 같으면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래서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 차이가 많으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느낌이 구체적인 것 같으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공부가 무슨 불교 공부하는지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죠.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은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줄 아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공감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공감한 거야, 애매모호한 공감을 한 거야. 그것도 아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느낌을 다룰 줄 알아요.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건강해야 되니까 색을 다룰 줄 알아야 될 거다뇨. 나이가 드니까 나도 이게 지금 잘 안 보여. 이게 해지는 거지. 기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런단 말이야. 좀 전에 나 등 가려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왜 애들이 효자손 사다 주는지 내가 요즘 뼈저리게 느껴. 쟤 없으면 어떨 뻔했나. 그러니까
효자손, 근데 이게 효자손도 다이소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지금 어디 파느냐고, 다이소가 하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난 저녁에 앉아가지고 책 보다가도 이렇게 긁어요. 적 없으면 그냥 돌리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낌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공감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알아야 내가 내 느낌을 다루고 살잖아. 색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잘 알아야 건강한 불자가 돼. 아니, 건강한 불자 이전에 건강한 사람이 돼요. 몸도 마음도. 아니고 모르면요, 지 느낌 몰라준다고 삐져있다?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공감력이 떨어지냐고. 지는 공감력이 있나? 원래 느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공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삐지는 것은요, 내가 공감한 걸까, 공감 못한 걸까? 공감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공감? 내 역시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그게 지금 이게 삐질 일이여.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거 잘 알면은 관계에서 틀어질 수가 없어. 때로 내 느낌에 요즘 뭐 가을, 가을은 추남이잖아. 가을 남자, 가을 대추, 가을의 브람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분위기에 막 내가 들뜨거나 뭐 해서 뭐야 자칫 실수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느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느낌을 오래도록 기억납니다. 내가 뭐 나만 가을 좋아하겠어요? 남자들 다 좋아해. 왜 그럴까요? 남자들 왜 그럴까요? 그게 느낌이 주는 애매모호하지만은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공유되는 그런 감정이 있다고. 공유되는 그런 감정. 왜냐면은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가을거지의 농경사에서의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여자들은 왜 봄 좋아해요? 자기들 다 꽃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래서, 그래서 생명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여성성이 가장 발휘됐다가 봄이잖아.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니까. 자,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상을 보면은 상은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있죠.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은 아까 소통이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구체화된 것은 알기 어려워도 그 구체화된 것을 딱 맞추면은 당장 알까 모를까? 당장 알 수 있다.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보다 상은 훨씬 소통이 잘 됩니다. 상을 소통할 때 쓰는 말을 우리는 이해라고 그래요. 이해. 상을 알아낼 때 하는 이야기를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상은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적이라는 양이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느낌은 개인적인데 반해 상은 다른 말로 관념은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의 느낌이 있어요? 집단 관념이 있어요? 집단 관념이 있습니다. 집단 관념이. 그래서 집단적이에요. 개인적이지만은 집단적이에요. 왜 생명체들이 우리 짐승들 내지는 그 생물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생물도 있지만은 개별적일 수밖에 없느냐니까 감수에 한해서 그래요. 감수에 한해서 집단 생명을 이루고 사는 것 동물조차도 실은 그 집단은 생존을 하기 위한 집단의 이름이지
이름이지. 개미들이 일개미, 여왕개미, 뭐냐면 개미가 소위 이야기해서 서로 이해하고 살까? 이해 안 합니다. 걔들은 그냥 태어난 뭐냐면은 처지 자체가 우리 사람한테 마치 계급처럼 그냥 일개미로 태어난 거야. 태어나기를 여왕개미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팔자 좋은 거지. 근데 사람은 그런 팔자가 있었어요. 그런 팔자를 강요하다가 지금 그 팔자가 지금 깨져서 물론 팔자 좋게 살라고 다 가지려고 욕심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자꾸 보편화돼. 그 보편화된다고. 그 보편화되는 이유가 사람의 뭐냐면은 입장에서는 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알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집단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하고 말아야 돼. 곤란한 놈들끼리 뭉치는 거야. 곤란한 놈들끼리 뭉친 게 지금 우리 제도의 역사 아니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게 잘난 놈들이 뭉친 게 아니죠. 곤란한 놈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엎어친 거지. 나폴레옹한테 한 번 더 당하고 다시 한 번 엎어치고 뭐 이렇게 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실은 인간 제도의 변화는 힘센 자의 제도야. 에? 힘 약한 자의 제도야. 힘 약한 자의 제도가 계속 이 흐름을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힘센 자들 민주주의 하고 싶겠냐고. 군주하고 싶지. 군주제 하고 싶지. 근데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민주는 제도지. 우리가 이게 잘못돼 있어요. 언어가. 그래서 민주라는 제도를 채용한 것이 뭐냐니까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도 뽑아놓고 5년 동안 두고 보다가 그날 하루는 좀 바꿔보자 이러고 엎어지. 그러니까 한 번은 인사받잖아. 간혹 가다가. 그게 뭐냐면 뭐 때문에 가능해요? 느낌에서 구체화된 상의 기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체화된 기억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념. 표상이라는 은사보다는 관념이라는 은사를 썼을 때 좀 더 어울립니다. 자, 뭐 이거 가지고 더 광설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조금 줄여가면서 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도 많으니까. 자, 관념으로서 열애를 묘사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미 부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으로서 부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사해 보니까 아니 제가 옷을 다르게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느냐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옷 말고 다른 옷 입고 있으면은 이게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응?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저리 가면 이 옷을 입고 이게 무슨 뭐 자기들은 뭐 우리 고상하게 의식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유니폼이지. 이걸 입고 있는 게 사람들 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입고 절할 때 불편해요. 그냥 몸빼바지 입고 절했으면 좋겠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관념에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 내지는 자기가 그 교육받은 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 관념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관념이 있어요. 그 관념은 무시 이래로 생긴 거지. 언제 생긴지 몰라요. 느낌 먼저 생기고 상 생겼다. 이게 어느 숫자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간은 기억할 수 있는 한 색수상은 그냥 바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색수상은. 그래서 그 관념대로 열애를 묘사하면은 뒤에 앉아 있는 지금 우리 부처님 불상의 모습처럼 돼 있지. 여기에 사람하고 닮은 상을 놓으면 사람들은 익숙할까 안 익숙할까? 실은 더 사람 모양으로 상을 만드는 게 합당합니다.
부처님이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500년 전 부처님 이 모습이었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꼴꼴하고? 이거 우리 나발이라 그러잖아. 나발. 왜 이렇게 꼬골꼬골 머리가 해졌을까?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 만드는 거예요. 다른 뜻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오만 가다 붙이려면 별 의미가 다 있겠지만 유행입니다. 그때 불상을 만드는 당시에 그런 유행이 뭐 육두가 왜 나왔느냐 뭐 가운데 이게 뭐 요번에 가니까 막 비로자나 부처님 도피한사 미간에 뭐 번쩍번쩍 그냥 큐빅이 하니까 번쩍번쩍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쇠가 진짜고 요건 가짜입니다. 가짜 보고 여러분들 항상 좋아하니까 뭐 인생이 잘 되겠어. 진짜를 보고 좋아해야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익숙한 모습인데 실은 우리가 정확성 내지는 합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한 상이 맞지. 사람의 모습을 한 상이. 근데 사람의 모습을 한 상이 있으면은 불편하다고. 왜? 우리의 관념으로 벌써 불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이런 관념을 가졌던 그런 정보로 열애를 묘사하거나 묘사를 시도하지만은 열애는 그 인식을 제거했고 그 인식을 초월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 관념을 초월했다. 관념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기성관념으로 다 불교 파악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알량한 그 관념으로 내가 불교를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적어도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간극이 2600년 정도 간극이 나고요. 그게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로 뭐 연대기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절이잖아요. 문화 문물도 많이 달랐을 것이고 더군다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있던 사람이요. 안 그러면 저 인도라는 우리하고 토양 이런 것이 다 다른 곳에 있는 양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유행했던 사조는 우리나라 동양에서 생각 못한 사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처님 불교를 알고 싶다면서 불교를 이해하려 할까? 안 그러면 육조 해능을 이해하고 있어. 육조 해능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육조 해능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하고 좀 더 가깝잖아. 문화적으로 한문이라는 언어의 동질성을 가진 한 벨트 안에서 문화권, 중국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불교를 이야기한다? 이해한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뭐냐면은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은데 이게 불교라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의 생각으로 부처님을 바라봐. 부처님 바라봐질까 안 바라봐질까? 저거 잘 안 바라봐지니까 파불매조 했겠지. 이런 곤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지. 옛날 그냥 사람들이야 당나라 때 사람들이나 송나라 때 사람들이야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21세기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하면은요 알아들을까 무시할까 무시하거든. 그래 여전히 불교가 어려운 거지. 관념으로서 자꾸 묘사를 한다고. 누구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념. 누군가 관념화했던 그런 관념. 때로는 개념. 이제 관념 다음에 개념이 있겠죠. 그죠? 관념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도 애매모호한 관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지는 관념이 있잖아. 그 관념이 여러 가지고 있지만 애매모호하지. 외국 여행 가면은 꼭 무리 지으면서 떠들고 다니고 사진 찍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관념이 있지. 어디 가니까 그 사람들 뭐 인도 가도 우리 보고 빨리빨리라 그러고 유럽 가도 빨리빨리라 그러고 그냥 빨리빨리라는 걸로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관념이지.
관념. 왜 그러냐니까 근성이 뭐 냄비 근성이 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우리는 또 이게 천천히 못하는 게 있잖아요. 천천히 못하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많다 그랬죠. 너무 안 바뀌려고 했으면요. 일본처럼 됩니다. 아직도 민원서로 팩스로 집어넣고 우리 팩스로 집어넣어요. 사진 찍어 보내야 돼요. 우리 사진 찍어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해. 그쪽은 너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낭비되는 사회야. 근데 우리는 그런 비용을 절감해버렸지. 그런 비용을 절감해버렸잖아요. 버스 타는데 톡 찍으면 되고, 뭐 이게 다 디지털화 돼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관념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관념은 좀 더, 아까 이게 느낌 다음에 관념은 개념전보다는 애매모호해요. 느낌보다는 구체적이지만은 그 구체적인 것이 좀 더 보다 정교하게 사변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을 공사상으로 파악하려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사상가예요? 해탈자예요?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상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사상을 말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사상으로서 부처님을 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념으로 자꾸만 또 부처님, 불교를 파악하시려는 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디까지나 고에서 해탈입니다. 고를 해탈하는 겁니다. 고를 멸하는 겁니다. 고를 멸하려니까 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라는 것이 공사상처럼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고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고에서 해탈하는 것의 방편으로 공사상의 이야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공사상이 고에서 해탈하는 것의 모든 그 개념이 해탈하는 것의 모든 뭐냐면 자료 내지는 방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꾸만 사변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상, 즉 관념과 개념 등의 상으로 묘사를 시도하지만 열애는 그 관념 개념을 제거했고 그 뿌리를 잘랐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을 지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부처님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뭐 어떤 실천이요? 하니까 수행해야 되는. 수행도 관념화되어 있어요. 앉아가지고 자선하고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있으면은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걸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떤 실천이냐? 고를 아는 것 실천을 해야 됩니다. 고를 알려니까 그 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국 욕망을 여여서 사념청정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것이 고구나 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고구나 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상 이야기하면 온인 모두가 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색도 고고 수상행식도 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이라는 것이 왜 고예요? 색이라는 것이 무상하니까. 항상 할 것 같지만은 수상식이 왜 고예요? 색도 왜 고예요? 무상하기도 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하고 뭐냐면은 그것이 무상에서 고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무아임을 깨닫는 것. 그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상한 색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 무상한 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상을, 행을, 식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내지는 그 괴로움을 모른 채 이렇게 방황하면서 사는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검토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알아내는 실천을 하는 거야. 내가 알아내는 실천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념화, 개념화 시켜서는 곤란하잖아요. 와차여 열애는 관념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마치 망망대화도 같다. 그대에게는 태어난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색이라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고 수라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상이라는 것으로서도 결정할 수가 없다.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확정 지을 수가 없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지. 내 스스로가 태어났다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가 없다. 과정적 존재인 나는 그렇게 파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공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하다라는 것이 무자성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자성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은 당연히 내가 원명제라 부르지만은 자기 집에서는 임혜련이라 부를 거고 어디 동거이가 임혜련이라고 어떻게 부르겠냐고 엄마라고 부를 끼고 영림이가 조금 나이가 들면은 혜련 여사 이렇게 부를 끼고 남편은 여보라고 부를 끼고 엄마는 딸이라고 부를 끼고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이다 말이야. 자성이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야. 이름이 여러 가지야. 이 이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끝나 다 더 다른 이름이 있을까? 추구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공은 이미 공간적으로 현재로서도 공한데 내가 과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도 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도 공하고 미래는 아직까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성은 있어,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자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공하다고 이야기해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지난 유마경 녹음 안 된 거 연결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다시 이거는 더 보충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태어났다, 어디를 향했다,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떤 존재든 간에. 그것을 잘 깨닫는 거야. 그래서 색, 수, 상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이 내 지금 이 모습 같지만은 이 모습은 차츰차츰 달라질 거고 수라는 것이 그때는 원망스러웠을 줄 모르지만은 그 원망스러움이 실은 나의 도약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망 또한 지금의 입장에서는 고마움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어떤 학습 교육의 천착에 따라서 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은 이미지는 완전히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제 앞에 아무리 명품을 입고 와도 나는 알아본데 못 알아본데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래서 명품 입고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보도 못하는 거 뭐 입고 오면 많으냐고. 근데 알아봐 주는 데 가서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명품 안 입고 오는 건 알아도 몰라도 지난주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는 안단 말이야. 지난주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의 관심사는 그거니까 얼만큼 공부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고개를 끄덕거리냐는 것은 내 중요한 관심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자료와 일반인들이 기억하는 자료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공해. 10년 전에 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맨날 강의만 끝마치면은 왜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기도를 부정하시냐고. 내가 기도를 부정한 적 없습니다. 어. 옛날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야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지만은 요즘 밖에 가서 인사하면서 식사하셨습니까? 누가 들어오는데 혜연심이 나한테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런 무슨 물으면은 도대체 왜 저래? 이럴 것 아니요. 과거에는 그런 인사가 흔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그 문제는 떠났잖아. 제가 뭐냐면 기도 이야기를 안 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떠났다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해라 말아라 복을 받아라 말아라 이 문제 지금 하고 떠난 이야기를 한다니까. 에? 기도를 하건 복을 구하든 말든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는 선행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고에서 배탈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래 중구난방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우리끼리 말하면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돼. 자, 이제 이야기할게. 사람들은 여기서 심리현상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하신다고 애를 썼는데 심리현상보다 마음작용입니다. 마음작용. 심소라고 부르죠. 우리 심소. 심소의 즉 마음의 움직임. 다른 말로 이때 행을 좋은 의미에서 의지, 의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심업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즘 말로는 마음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MBTI 요즘 애들 뭐 똑하면 MBTI 이야기 하잖아요. MBTI가 16가지 유형인데 외향이냐 내향이냐의 문제, 감각이냐 직관이냐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이냐 사유, 사고냐의 문제, 내지는 의식이냐 판단의 문제. 이게 뭐냐니까 다 심리 현상에서 무엇을 지향하느냐는 것을 수와 상의 자료는 가지고 있잖아. 공의, 즉 개별적인 수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개별적인 느낌이 내가 막 내 느낌이라고 주장해 안 그러면은 집단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개별적인 느낌도 그냥 내만 아는 걸까 대충 여기 집단적인 관념에 뭉뚱그려 갈까 뭉뚱그려 갑니다. 뭉뚱그려 갑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쿠쿠밥솥을 써야지 밥 먹으려면은 그게 뭉뚱그려 갑니다 그냥. 뭐 요즘에 이 보살님들 보면 빵 더 좋아하던데 빵을 많이 먹지만 과거에 빵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했잖아. 소화도 잘 안 되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산서성 가니까 그건 주식이 밀가루야. 쌀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쌀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이거라.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똑같은 사람 몸인데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호가 있겠지. 선호의 방향성.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 자기 생존을 가지니까 그 생존 유지에서 항상 식이 생깁니다. 자의식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자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거나 또 어떤 방식으로 뭐냐면은 축소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행은 일어납니다. 그 MBTI에서는 그걸 갖다가 내향 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작용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인과 같아요, 상이상관 같아요, 인연화학 같아요. 인과 같으면 시간적 흐름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갔다. 그러면 인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인가의 마음이 많이 지배해요. 안 그러면 상의상간, 아니 그냥 아들이 제 시간에 들어오고 남편이 열심히 건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집값도 잘 오르는 것 같고 이러면 상의상간이잖아.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상의상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애가 열심히 해서 공부 좋은 학교를 갔는데 저 옆에 신우이가 이야기하는 길을 쟤는 한 과목에 50만 원짜리 과외를 냈대 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면은 50만 원짜리 과외를 한 과목 했을까, 두 과목 했을까, 세 과목 했을까, 25만 원짜리 과외를 한 과목 했을까? 그런데도 안 좋잖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착오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는 왜 일어났지? 이러한 이야기들의 일련의 수와 상의 정보가 나열돼서 내 마음 안에서 행이 일어나서 그래서 화가 일어납니다. 짐수에서. 예? 그래서 화라는 것이 전에 있었어요. 아닌 밤중에 툭 튀어나와요. 아닌 밤중에 툭 튀어났을 때 그걸 인연화합이라고 그래요. 화합해서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인연화합이라는 것이 인과 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놈이 하나 툭 튀어 나왔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마음은 인과의 마음이 많아, 상의상간의 마음이 많아, 인연화합의 마음이 많아. 인연화합의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해서 감정이라 그래요. 인연화합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느낌에서 인연화합된 상태로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인연화합된 뭐냐면은 상이 많아서 정보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는 심리 현상이라는데 심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외향성이야, 내향성이야? 이거 검사해보면 알겠지. 여러분들은 예? 감각적이요? 아니면 직관적이요? 감각적이라는 얘기는 꼼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이라는 이야기는 탁 보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사태를 보면은 저게 왜 저렇게 일어났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 안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바로 넘어가. 그게 직관적이라는 마음의 형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꼼꼼한 건 두고 계속 살피는 거지. 그래서 다음 결정이 빨라 안 빨라? 느리죠. 직관형은 다음 결정이 빠르겠지. 근데 직관형은 잘못 직관하면 실수할 많겠지. 감각적인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지. 어떤 거에 해당돼? 여러분들은 감정적이야, 사유적이요? 생각해, 감정으로 막 이야기를 해. 뭐 본인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인식, 수용하는 거야. 판단해서 결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고 있는 거야. 요겁니다, MBTI가. 그러니까 심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저 16가지 범주를 놔도 사람들이 어이구 내 성격 뭐냐면은 성격하고 비슷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번음 현상입니다. 뭐냐면 사람 심리가 16가지로 표현 안 돼요. 그렇게 카테고리가 지어지지도 않고. 근데 뭐 ABO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내지는 심소 마음작용 안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흔해 빠지는 그 MBTI 말고 MBTI 진짜 검사지로 가지고 하면은 해석자가 분석가가 그것을 해석하면은 참조할 만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법망스님 MBTI 뭐 자격증 가지고 있다더라. 해석할 수 있는 내보고 ENTJ죠. 됐다 씨. 하는데 그냥 속으로 융에 대해서 먼저 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좀 융 이야기 나오지만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거, 그죠? 융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게 원형 이런 거, 무슨 이야기인지 하는가 이렇게 내 얼굴 쳐다보면 그 전에 이야기 대충은 해줬는데, 다음 기회에 이제 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마음은 인과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이상간 하는데 상이상간 하면서 그 개인 감정이나 안에서 그것이 없느냐면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인연합에서 그것이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참 마음작용 안에서 이야기하면은 참 어려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난처한,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생일날 케이크 사다 주는 게 좋아요? 꽃 사다 주는 게 좋아요? 둘 다? 아니, 한 개만 선택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꽃 사들고 왔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니, 먹을 수 있는 케이크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쏘곤 꽃 사오면 좋아놓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위입니다. 재밌죠? 예? 그것이 행위란 말이야. 이게 심소 안에서 의지, 의도 이런 것을 감출 수도 있고 더 드러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기본적 내용이 탐진치라는 거예요. 기본적 내용이 탐진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뭐 이기니까 철저히 마음은 어떻게 작동돼? 자기 이익으로 작동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작동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상이라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개선되는 거죠. 많은 정보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정교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언어를 아주 그냥 이런 좀 전에 정교 이런 은사를 안 써도 여러분들한테 설명 가능해요. 그런데 왜 정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쓰느냐 했을 때, 그런 은사를 썼을 때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쉬운 은사를 쓰면은 듣기는 편하지, 듣기 편한 언어는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에 법회 때 안 쓰던 명사를 동원하는 이유가 조금 더 오래 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좀 더 오래 남으면은 그것이 느낌에 영향을 미치고 색의 영향도 미칩니다. 영향이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자꾸만 쓰다 보면은 행위에 있어서 내가 금방 판단한 것도 멈칫멈칫 해집니다. 굉장히 그게 뭐냐면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주려고 애를 쓰죠.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것이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작용까지도 그냥 넌저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 이기적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연이 오늘 햄버거 만들 건데, 그 햄버거 만드는데 아침에 딱 저 얼굴 처음 보자마자 오늘 맛있게 만들게요 하면서 웃었겠어요? 인상을 빡 찡그렸겠어요? 인상 썼습니다. 왜 인상 썼어요? 자기 오늘 햄버거 만드는 거 알아달라고. 내가 뭐 그 인상은 100번도 내가 더 받아줍니다. 하는 소리지. 그걸 자꾸만,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이야기를 진실로 자꾸만 들으면 안 되잖아. 그게 행위란 말이야. 의도, 의지. 그 마음에 햄버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 행을 알아보는 것이 실은 수와 상을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행에 따라서 수와 상의 정보는 완전히 달라져요. 상의 정보를 내가 더 집약시킬 수도 있고요, 수의 정보가 풍부하거나 훨씬 다르게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음 작용이. 마음을 참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써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쓴 결과가 식. 뒤에 나오는 판단, 선택 하는 거예요. 인식이란 건 아까 이야기한 MBTI에서 이야기할 때도 수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여기는 거예요. 수용. 근데 세상은 많은 부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나의 뭐냐면은 삶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것은 선택이잖아. 판단이잖아. 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뭐냐면은 대출 내는 건 바보잖아. 근데 뭐 욕심이 생겨 대출 내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건 주의 깊어야 되는데 주의 깊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고 왜 그런 엉뚱한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행의 문제로. 행이 수와 상의 정보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많이 가져와? 수에 과도한 좋아라는 정보를, 지금 현재 좋아야 미래가 좋아, 그 정보를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그럴수록 꼼꼼하게 따지보고 또 따지보고 하는. 그렇죠? 그게 식입니다. 그래서 판단 선택을 가지고 있는 게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은 행에 의해서 많은 부분 결정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판단 선택을 행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해버렸네? 그 판단 때문에 수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행은 혼란스럽고 지독한 괴로움의 느낌을 가지고, 예? 그 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자초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온이라는 말이, 이게 뭐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이게 한국 불교는 이 반야신경보다 다 때려 치워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오온 계공부터 배우니까, 오온 계공부터 배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오온 계공이 뭔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절에 다녀. 오온 계공이 뭔 약인지도 모르고 절에 다니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반야신경에서 뭐야? 조견 오온 계공. 네가 그렇게 절하는 것도 공하는 것이다. 이리 이야기했는데도 뭐 해달라고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불교 열심히 믿고 보니까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심수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어떨 때 내가 막 간절히 원할 때 바지가랑이 잡듯이 부처님 잡지. 내가 그전에 누가 기도하길래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길래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라니까. 그래도 이번에 우리 남편 진급되는 게 좋겠어. 야, 만약에 관세음보살 있다고 치자. 할아버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냐? 안 그러면 그냥 관세음보살 그냥 옷자락 끄잡고 그냥 관세음보살 하는 게 좋겠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관세음보살 하는 게 좋겠거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시끄럽게. 그런 사람들 있지. 뭔 놈의 그 죄를 많이 지었는가? 108배, 1080배도 그냥 그 놈의 죄를 그냥 차라리 그냥 종교 바꿔 저쪽 가서 뭐 죄를 사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리 현상에서 자기 의도, 의지가 너무 과도한 거지. 불교에 대한 정서적 내용도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채, 어떨 때는 수가 지나친 채로 상은 전혀 없이, 상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과도하게 행, 의지를 실어 들면요, 그래서 열심히 진행합니다. 자기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 열심히 한 거요. 운동사 지은 거요.
혼농사 지은 거죠. 왜 그러냐니까 행은 혼자 이 마음 작용은요. 자기 독단적으로는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예. 반드시 행의 결과는 식으로서 나타나야 되고 행의 자료는 수와 상의 자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고 그것이 능동적이냐 때로는 수동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자재할 줄 알아야 행을 제대로 쓰고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열애를 묘사하면서 묘사를 시도하지만은 열애는 그 의지들을 제거했고 그 뿌리를 잘랐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부처님은 그 행을 업행을 떠나 있죠. 넘어서 있습니다. 열애는 마음작용이라는 즉 의지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마치 망망대해와도 같다. 그에게는 태어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지 않는 말도 적용될 수 없으며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동적 내지는 여유를 가지는 수동적 한켠 체념이라고까지도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게 가장 큰 용기예요. 그죠? 아는 것은 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것을 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야. 화합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 공부하는 사람. 근데 그걸 뭐냐면은 잘 알아야 이 마음 안에서 능수동의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행도 그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작용이다. 사람은 아름아리라고 번역했지만은 여기서는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참 이런 거 번역 보면 저하고 이제 많이 차이 나죠, 그죠? 예수님들 걔네하고 저하고 차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불교 견해가 차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경전을 읽어도 이 번역하신 분들하고 이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아르마리라고 번역한 것은 거의 자꾸만 집착하기 때문에 아르마리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동적 사고의 입장에서 보면 아르마리 맞죠. 내가 뭔가 인식하면은 그렇게 그냥 규정지어서 딱 사고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우리 자동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뭐 인지 오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잘한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듣고 보면 잘한 생각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거거든. 인지 왜곡, 인지 오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르마리가 맞습니다. 아르마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뭐냐면 원명제 인식하고 청정심 인식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왜 그 다를까요? 그가 가진 수와 상과 행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와 상과 행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인식이 그렇게 다른 게, 쟤는 왜 달라 하는 거에 왜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접근한다는 마음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관심이죠. 관심만 있어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호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동질성, 공감 해야 되는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우리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신뢰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뭐 지금이 오래된 일이지만은 과거에 내 남산에 있을 때 옆에 원부를 모셨잖아. 원부를 다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올리면은 이게 한 5, 6천만 원 되든가. 그 숫자대로 다 올리면은 그 다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사람들 하면은 불상 있는 대로 다 이름 올릴까 못 올릴까? 못 올립니다. 못 올리는데 이미 미루어 짐작해서 저거 다 올리면 5천만 원에 5천만 원 가지고 지 뭐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에? 왜 이걸 하느냐는 별력에 다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그 돈을 가지고 저거는 뭘 할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 의심을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불교 공부를 뭐냐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신뢰 형성이 됩니까? 안 되지. 지금 내가 원불 모신다면요, 모시겠죠. 예? 왜 모셔요? 아, 뭔가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꼭 쓸 때가 있겠지. 라고 하는데 내가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내 의욕이 있어서 할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요, 그런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의욕과는 다른 의욕이 있기 때문에 원부를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사람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저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나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 나를 다 알지 못했다. 나는 아직 저 사람들한테 주는 신뢰가 부족했구나. 라고 알면은 된단 말이야. 아니고 어떻게? 아니 나는 어떤 잘못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나를 봐? 라고 하면은 이게 아르마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인식으로 열애를 묘사하면서 묘사를 시도하지만은 열애는 그 아름아리를 제거했고.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속 좁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아는 소견으로 부처님 가르침 못 빠져요. 그러니까 안 하니 그냥 까불까불 거리면서 아유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 그거 그냥 크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혼나는 장면 우리 경전에서 봤잖아요. 연기의 깨달음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천착, 생존이라는 것에 대한 천착, 그 뭐냐면은 생존하는 존재에 대한 천착, 그 존재 개별의 천착이 있었을 때 그냥 생명 차원 안에서의 연계를 내가 조금 이해는 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불교 공부 제대로 한 걸까 안 한 걸까?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100만 년 정도 됐다고. 우리 인류 이전에는 뭐예요? 지금 찐판치나 똑같은 유인원이었을 거라는 우리는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침팬지한테 본래 마음이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한테 아니 호모사피엔스에 들어와서 본래 마음 생각했을까? 살기 바빴을까? 살기 바빴죠. 쭉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봤을 때 이 마음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다듬어졌죠. 우리가 과거 고대 시대의 사람보다 마음 쓰는 건 굉장히 세련됐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제도 장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갇혀져 있는 가두어진 마음도 있지만은 마음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투박하지 않고 세련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세련됐다는 것이 칭찬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통일에도 걱정이에요.
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는 사람 싹 다 사기치 물까 봐. 왜냐면 그건 투박하거든요,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 시장 가서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투박한가. 지 다 미친다 그러지. 뭘 미쳐요, 미치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련됐다는 게 칭찬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도시를 이루면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지가 지금 100만 년도 안 되고 몇십만 년도 안 되고 우리가 언어의 입장에서 문명의 입장에서 만 년도 안 됐어. 만 년도 안 됐다고. 예? 그러니까 꾸준히 안이비설 신의는 있었지만은 안이비설 신의가 어떻게 개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개량됐겠지. 예? 개량 일로로 왔겠지. 예?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이전에 본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량된 거야. 안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이게 내 마음도 아니잖아. 내 혼자 개량시킨 것도 아니잖아. 어? 세상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서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마음을 보는 방식을 제발 중세에 뭐냐면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중세사변에 여전히 지금까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라는 부처님께서 엄청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천착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공부입니다. 그게 공부. 그래서 내가 나는 잘 모르는 이미 선천적인 색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내 몸뚱아리 껍데기는 이 색은 내 거요. 안 그러면 누군가들이 꾸준히 다루어서 이 모양을 가진 거야. 이 모양, 이 마음을 다루었기 때문에 가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세상에 뭐 세파라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사람들끼리라고 해야 될지 거기에서 이렇게 다듬어진 게 지금 이 모양새,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을 보는 입장에서도 예? 그 과정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 생각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말이야. 내지는 느낌의 입장에서도 내 개인적 독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껴서 사는 생존에 있어서 느낌을 가지고 내가 잘 생존을 오래 지속시키려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예? 느낌이 이게 행하고 결합되어서 연민이라는 자비라는 자심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자심,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심을 가지는 것이 내 생존의 유리함과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적어도 내가 아직까지 미약해서 그 자심과 비심을 내지는 못하지만은 자신과 비심을 존경하잖아요. 자신과 비심을 비난할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고 존경하잖아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에? 그런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공부지. 아닌 밤중에 솔직했다고 화를 내었구만. 그러면 안 된다. 20일 이경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와차고차 수행승은 대중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꽃다마존자시여 마치 마을이나 성읍의 멀지 않은 곳에 큰 산라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상하여 가지와 잎사귀가 떨어지고 껍질 조각도 떨어지고 백목질도 떨어져 마침내 그것을 가져와 잎사귀도 제거되고 껍질 조각도 제거되고 백목질도 제거되어 순전히 심재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심재만 남았다는 이야기야. 색수상 행식의 가르침이 자기는 부처님께 무슨 질문을 했어? 세상은 영원합니까? 무한합니까?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었다면 부처님께서 결국 나중에 결론은 색수상 행식 어느 것으로도 열애를 파악할 수는 없다. 네 스스로도 색수상 행식으로 다 파악돼 안 돼. 우리 지금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파악돼요 안 돼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지.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숨 쉬면서 코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속으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심재만 남은 가르침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게 내 개인의 소박 아무것도 아닌 개인 같지만은 나는 지금 적어도 이 지구 생명계 안에서는 엄청난 존재라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고타마 존자의 가르침은 가지와 잎사귀가 제거되고 껍질 조각이 제거되고 백목질도 제거되어 순전히 심재만이 남은 것입니다. 아니 왓자고타는 온의 가르침을 듣고 신재라고 딱 표현했는데 우리는 온 가르침 듣자마자 개공하니까 이거 내가 속이 터지지. 22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자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물론 왓자고자가 앞에 삼명도 있고 지금 불경도 있고 뒤에 긴경도 있고 해서 부처님을 꾸준히 찾아뵙겠죠. 우리도 경전을 꾸준히 공부하면은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수 있고 덮여 있는데 걷어낼 수 있고 방향을 잃었는데 길을 가르쳐 주는 경전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유행성인데 아직까지 자기 입장이 다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라고 해서 왓자고타가 온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수받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긴경에서는 왓자고타가 뭐가 되느냐? 아라한을 증득하는 장면이 다음 경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라한 데서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니 그냥 엄청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아라한 데서 세상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아라한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아라한 됩니까? 하는 사람은 1080배 해. 아니고 꾸준히 읽으시면은 공부하시면은 어느덧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 있다. 마칩니다.